유쾌, 상쾌, 통쾌. 잘 지내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늘 좋은 소식, 또 좋은 일들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아픕니다. 누가 아파서 또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또 살다 보면 또 아파지죠. 예, 우리 몸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또 아픈 게 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싫죠. 여러 가지 원인과 또 이렇게 그 동기가 있어서 아프고 병명이 있어서 이렇게 병명을 찾아내는 병도 있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골골거리는 아픈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환자들을 대해보고 증상들을 봤을 때 대부분 만성질환부터 이렇게 좋지 않는 병들까지 그리고 작은 병들까지 보면요, 신기하게 이 장누수 증후군, 즉 리키거 신드롬이라는, 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새는 장 증후군이라는 다 그런 장누수 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 이거 참 애매하죠. 이 장이 나빠지면서 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점막 세포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장 점막 세포가 정확히 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느슨해져 가지고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장 속에 있던 유해균들이나 음식물 분자들 있죠, 혈액 속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독소가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학식품 첨가물도 있고요, 항생제도 있고, 병원균 곰팡이도 있고, 미생물, 또 음식물 찌꺼기, 또 밀가루라든가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 느슨해지고 벌어지는 그 점막 세포 사이로요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독소가 혈관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피 속에 독이 쌓이는 독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길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죠. 심지어는 암도 걸릴 것이고, 심장 마비도, 치매도, 또 면역 질환도, 마비, 뭐 할 것 없이 염증, 뭐 뭐든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에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누수 증후군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해균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즉 만병의 시작입니다. 이 기능의학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 기능이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흡수를 아무리 좋은 걸 먹고 흡수를 시킨다 할지라도요, 이 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흡수를 못 해요. 그러니 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병이 낫질 않죠. 담즙 분비가 안 되거나 유산 분비가 약하거나 할 때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을 열심히 먹었는데도요 흡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 이 도대체 이 증상의 원인이 뭔가? 증상의 원인이 뭔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이 염증이 당뇨도 일으키고요, 염증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염증이 우울증도 일으키고, 염증이 암도 생기게 하고, 염증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염증이 통풍도 생기게 하고요, 염증이 행동 발달 장애도 생기게 하고요, 염증이 치매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증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80%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 즉 장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내 투과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다 들어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해로운 것들을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다 들어와 버리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굵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혈관 속으로 투입이 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음식에도 굉장히 중요하되고 생활도 중요하된다 이 말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다 버리고 입에 대지도 말고요, 밀가루 같은 이 글루텐 음식과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특별히 건선 환자들 있죠.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들 보면 이 건선을 비롯한 각종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건선 환자들의 대부분이 글루텐에 항체가 있습니다. 전 멀리서 왔는데요, 너무 건선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걸 하지 않고 장누수 증후군을 고쳤거든요. 그리고 음식 이런 부분을 그리고 예방의학적으로 영양의학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몸에 해독을 했습니다. 뭐 기생충 해독부터 신장 기생충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신장에 결석도 많이 나오고요. 담석도 엄청 나오는데 그게 해결되니까요. 신경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수수수 떨어지던 각질이 많은 건선이 깔끔하게 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이 해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항생제도 전부 끊어야 되고요. 비타민 D 아니면 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 강력한 유산균 같은 것들 또 유산균이 아니라 유익균들을 섭취해야 되겠죠. 오메가3 또 비타민 여러 가지 이 비타민 C 같은 것들도 섭취를 잘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 2달 정도 제가 만드는 해독식을 먹기도 하고 또 권면해드린 대로 잘 했을 경우에는요. 또 장 청소하고 난 뒤에는요. 모두 거의 다 2달에서 6달 안에는 다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스템을 리셋해 주면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능의학의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선을 비롯한 각종 피부 질환들, 또 뇌질환, 치매, 루게릭, 파킨슨, 이게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울증, 편두통, 갑상선 질환, 또 과민성 대장염, 크론병, 가스가 찬 배라든가, 또 행동 발달 장애, 자폐증, 공황 장애, 이게 장누수 증후군, 음식에서 문제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행동 발달 장애가 음식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죠. 우울증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바이탈 사인이 좋아야 멘탈 사인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를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 천식, 비염, 각종 알레르기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면역 질환이잖아요. 마비 증상도 장누수 증후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모두 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당뇨, 고혈압, 암, 비만, 루푸스 이거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저에게 오신 분들은 당뇨 아무리 길어도 10년, 20년 당뇨약 먹고 인슐린을 하루에 2번, 4번씩 인젝션 한 사람도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다 고치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약을 안 해도요. 자연치유법은 대단해요. 그리고 두피 문제, 비듬이 생기거나 생리전후군, 그리고 심장마비, 카디악 어레스트 무섭죠. 관상동맥, 부정맥 이거 다 장누수 증후군 증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류성 그 식도염이라든가 지방간이라든가 통풍은 굉장히 고치기 쉬운데 왜 이렇게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루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성기와 항문이 너무 간지러워 미치는 소양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들, 섬유 근육증, 그리고 영양결핍 증세, 또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은 이 면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염증과도 연관이 있어요. 염증은 암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과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면역, 염증, 암, 비만, 우울증, 건강 전체에 바로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요, 뇌가 큰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면역세포가 죽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죠. 이 콩팥 옆에 부신한 기관이 있는데요. 90% 피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안 먹더라도 물론 병원에 처방해 주는 약이 항생제 남용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약 좋아하지 마세요. 항생제를 먹은 짐승, 동물의 우리가 그 고기와 그 지방을 먹었을 때 항생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또 농약을 했던 것들을 풀을 먹었던 그 짐승들이 먹고 우리가 또 먹죠. 중금속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 환경이 이런 데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들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방부제 음식들도 이게
방부제 너무 많이 넣죠. 또 가공식품. 예. 그리고 비만과 과식, 과체중. 이거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과식하면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젖산이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비만, 과식, 과체중이 암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만은 독소입니다. 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빼야 됩니다. 해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밀가루, 글루텐 음식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 있는 사람들은 보리를 안 먹으면, 보리를 먹으면 괜찮다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정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까칠까칠한 껍질을 벗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제 기술이 발달돼서요. 보리에도 밀가루 못지않게 글루텐이 많아서 저는 정제된 보리는 먹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유제품과 계란 어마어마하죠. 유제품에 그 하얀 우유에 그 하얀색이 80%가 카제인이고 20%가 유당청입니다. 카제인은 암을 일으키는 또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누수 증후군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 계란에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에는 뭐 알부민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계란은 우리 몸에 조금 좀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유제품은 뭐 장에는 워낙에 안 좋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또 식품 첨가물, 조미료, 감미료 있죠. MSG, 아스파탐, 그리고 아스파탐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예, 인공 조미료, 스크랄로스인데요. 뭐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것들, 칼로리 전혀 없는 감미료인데 이런 것들을요 아스파탐이라고 하니까 이 스크랄로스라는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랄로스 인공 감미료는요 한번 먹으면은 장내는 유산균이 아니라 유익균 있죠. 유익균을 50%를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콜라 한 번 먹으면요 유익균 50% 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한 번 사용하지요 100% 건강한 박테리아를요 전부 다 멸사시킵니다. 근데 우리 항생제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 안 좋은 말로 작살 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그 박테리아로 재건하려면요 우리 몸이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몸을 만들어 놓고 항생제 한 번으로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은요 자가 면역 시스템에 문제를 주고 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또 림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고치기 힘든 이 난치성 병들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은 뭐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건선, 뭐 피부 질환, 우리 잘 아는 뭐 갑상선, 아까 말한 자궁의 유방에 또 혹, 생리통, 중이염들, 또 잦은 감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해도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C, 신선한 채소, 야채, 과일이나 또 정 안 되면 비타민 C를 먹어서 장누수 증후군을 막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요, 우리 몸에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콜라겐과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보는 사람마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 비타민 C 되는 이 야채,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살잖아요. 저는 이 탄수화물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연 탄수화물인 야채와 과일은 60%, 통곡물은 20%. 그래서 볶아 탄수화물 합쳐서 총 80% 탄수화물을 먹고요. 60%, 20%, 그리고 10% 단백질, 또 10% 지방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력도 이제 50 이제 됐는데요. 32살의 정력이 나와요. 그리고 피부 엄청 깨끗하죠. 동창회 가도 제일 젊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가볍고요. 다이어트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제가 104kg에서 지금 73.3까지 뺐으니까요. 예.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치유 및 해결 방법은요. 바른 해독식과 영양식으로 1일 2식, 저녁은 200g에서 300g 정도 과일, 한 종류의 과일만 먹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분들, 먹고 계시는 분들은 다 효과 보고 있죠.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암도 많이 고쳐지고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들 굉장히 많이 고쳐지고 있죠. 예, 생생한 체험 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바른 해독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바른 영양이 들어오면 몸이 살아나요. 아까 말한 80%
또 10%, 즉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통곡물 합쳐서 총 80%, 그리고 10% 단백질, 10% 지방, 그래서 812 식사법을요, 예, 제가 꼭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 많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밀가루, 글루텐, 보리 음식을 피하시고,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거 쓰레기 음식입니다. 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 하나도 없어요. 특히 패스트푸드는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섞여 있고 감자 튀김에 뱃속에 들어가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스가 차서요, 여러분 장누수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일으키는 가장 빠른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제품과 계란 멀리 하십시오. 이 카제인과 에가 알부민 물질이 들어있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치즈 조심하셔야 돼요.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또 3대 알레르기 물질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대 알레르기가 뭐겠습니까? 글루텐, 밀가루, 우유, 계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요, 아토피 환자들, 피부질환 환자들, 면역질환 환자들 꼭 피하셔야 돼요. 물론 장누수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더 심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비타민C예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장누수 증후군 못 고칩니다. 처음부터 비타민C 부족이 원인일 경우도 있거든요. 비타민C는 이 혈관이라든가 피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항산화와 면역력, 혈관 건강에도요, 비타민C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C는 이 협력해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콜라겐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가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타민C를 물론 이제 약국에서 먹고 뭐 그러기도 간혹 합니다만은 대부분 저는 이제 그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거기에 천연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서 그런지 굉장히 제가 건강해지고 좋은데요. 이 피부에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요. 또 장에 좋은 것도 피부에도 좋아요.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요, 비타민 C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 양파도 있고요. 또 메밀싹, 귤, 뭐 오렌지, 자몽, 레몬, 십자가 식물, 뭐 파슬리 같은 경우. 저는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이 토마토, 그리고 양파 반 개, 그리고 당근 반 개, 또 감자 반 개,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그 브로콜리, 그다음에 들깨, 그다음에 올리브유 한 숟갈. 이거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에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타민C를 먹고도 잘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비타민C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C를 고갈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또 담배거든요. 담배 한 가지에 25mg씩 이거 고갈을 시키는데요. 또 아연도 중요하고, 또 NAC도 장 건강 회복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통 장 누수가 심한 경우 회복하는데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저도 웬만하면 2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에는요, 약 200조 개가 넘는 균이 서식하면서 음식물 소화를 돕는데요. 잘못된 식습관과 이 과다한 스트레스, 화학약품들, 이것 때문에 유해균이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지죠. 유해균이 20%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 증식하면요, 장 점막 세포가 손상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알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생생한 체험 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원장님의 강의와 실전 방침대로 한 달 동안 한 결과 가족도 놀라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놀랐답니다. 도대체 뭘 먹고 뭘 하셨냐고. 전 비만으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이 겹쳐서 약을 6년을 먹었는데 한 달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당뇨 10년, 고혈압 약 10년을 먹고 있었는데요. 예, 저는 2주 만에 다 올 클리어 됐어요. 제가 아예 다 밝혀버렸죠. 약 이름, 수치까지. 예, 그렇습니다. 길어봤자 한 달, 2달 안에 고혈압, 당뇨 다 잡힙니다. 이만큼,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고 바른 영양과 해독식을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식생활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결국 큰 병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가족에게 먹였던 음식들이 가족들을 병들게 하고 있음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회합니다. 저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께도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빨리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6년 먹은 당뇨와 혈압약을 한 달 만에 스톱할 수 있다니 최고이십니다. 네, 이게 진짜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효능이 그리고 우리 몸이 증거이지 꼭 이론을 갖다 붙여야만이 여러분 오늘의 의학이요 5년 10년 후에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모든 병은 비만과 변비에서 시작하여 암, 심장마비, 뇌경색, 면역질환 등 죽음으로 진행된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 길을 가면서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위험한 줄 모르다가 중병에 걸려 찾아오네요. 안타까워요 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생한 체험 수기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할 뿐이죠. 이런 좋은 건강의 방법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힐링과학연구센터와 또 체인지라이프 센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저의 해독식과 또 저의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또 만성질환이나 중증 환자들 또 이런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